뉴 맨하튼 법원이 자료 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뉴욕주 검찰이 적용한 법정 모독죄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씩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의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어제 뉴욕 퀸스 자마이카 전철역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두 남성 중 한 20대 남성이 총격 피살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뉴욕시경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 모독으로 하루에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앵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과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러한 자산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 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 31일로 연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 모독죄를 인정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이는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의 조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시키려 했다며 오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의 냉난방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뉴욕주는 3,600만 달러, 뉴저지주는 1,280만 달러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줄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3억 8,500만 달러 이상을 유틸리티 비용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 구조법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각 주의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84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주 중간소득의 60% 수준보다 소득이 적은 가정에 한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5,249달러보다 적게 벌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 냉방비 지원금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에어컨, 선풍기 구입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주 중위소득의 60%,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6,438달러를 넘지 않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선착순 제공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이 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각 지역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구체적인 소득과 연료 유형 등에 따라 다르며 냉방 지원 혜택은 $200로 정해져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5일 퀸스 전철역에서 20대 남성이 총격 피살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CBS,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퀸즈 자메이카 센터 파슨스 애비뉴역 내 매표소 근처에서 두 남자가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어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들어 상대방 남성에게 5차례 총격을 가했고 총격을 입은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24세 마커스 베테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남성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비가 벌어졌을 때 매표소에는 경찰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건은 뉴욕시에서 중범죄 폭행이 지난해보다 33%, 지난달보다는 50% 이상 증가했다는 뉴욕시경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브루클린 36스트리트역에서 62세 프랭크 제임스가 플랫폼에 도착한 엔전철에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33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는 하루 만에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검거됐고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뉴욕시 전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최근 사무실로 복귀하는 뉴요커들은 크게 불안해하며 전철 탑승을 꺼리는 등 시민들의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뉴욕시경 소속 경찰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다시 치안 공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다미스트 보도 등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에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던 뉴욕시경 상당수는 지난 12일 최종 거부 통지와 함께 10일 이내인 지난 22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해당 경찰들에 대한 정확한 인원과 시 당국의 최종 해고 통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경찰들이 이번 해고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대변인에 따르면 4월 현재 정사북경찰 5만 1,776명 가운데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는 5,000명 이상이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접종 면제 승인율을 50%가량으로 가정할 경우 최소 2,000명 이상이 해고 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뉴욕주 법원의 경우 접종 면제 승인 신청자의 절반 정도만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 2월 면제 신청도 없이 백신 접종을 전면 거부한 경찰 36명을 타 정부기관 직원 1,400명과 함께 해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 미접종 경찰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시의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시는 지난 3개월 강력범죄 비율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등 갈수록 치안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5월 2일부터 특정 업무에 한해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실 워크인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긴급한 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사 확인, 재외 국민 등록과 등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해 연령과 요일에 무관하게 워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총영사관은 여권, 국적, 사증, 병역 등 기타 업무는 당분간 현행 예약 시스템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영사관은 워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우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오후 3시 이전에 영사관에 도착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1957년 출생을 포함한 65세 이상 민원인의 경우 지난 3월 21일부터 실시 중인 총영사관 측의 개선 조치에 따라 모든 민원 서비스를 요일에 무관하게 예약 없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뉴저지주의 주택 압류 비율이 크게 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는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전국 주택 압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첫 3개월 동안 뉴저지주 내 792가구 중 한 가구가 경매 처분되거나 은행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2%, 2021년 4분기에 비해 59% 증가한 수치로 전국 1위인 일리노이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압류주택은 총 78,27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2%, 2021년 4분기에 비해 39%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압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FDA는 이날 렘데시비르의 승인 연령대를 확대해 생후 28일을 넘겼으면서 체중이 3.2kg 이상인 유아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12세 미만인 어린이를 상대로 승인된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됐습니다. 다만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로 입원한 경우 또는 입원하지 않았더라도 경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중증으로 발전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처방된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인용해 어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9만 1,254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330명당 한 꼴로 숨진 것입니다. 세계적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101만 8,582명입니다. 전 세계 사망자는 현재 624만 5,6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멕시코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미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8,273만 3,863명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